네, 주말엘라의 도전 오늘 또 우리를 즐겁고 유쾌하고 화목하고 아름답고 섹시하고 건강하고 용기 있게 이끌어주실 소중한 세 분 자리해 보셨습니다. 먼저 우리 소중한 정미 씨.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귀염둥이 남정미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우리 작가가 네. 굉장히 스트레스가 있는지 이런 얘기를 했지만 우리 원래 오프닝할 때 한참 항상 저한테 물어보시잖아요. 그렇죠. 네. 오늘은 뭐 물어보실 스승의 거예요? 날이니까 저희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미 씨에게 제일 고마웠던 스승님께 네. 아주 짧게 인사 한번 하시죠. 이 기회를 통해서. 고등학교 3학년 다니신 이기엽 선생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학점이 그닥 되지가 않아서 대학을 어떻게 가야 될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떠나는 청주 마지막 고속버스를 잡아 타고 거기서 이제 원서를 넣어주셨고 제가 넣어갖고 지금 방송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네, 이기엽 선생님, 호빵맨 선생님 잘 지내시죠? 지금 다른 학교로 이적을 하셔갖고 수학 계속 가르치고 계신데 짧게 한번 달래니까요? 찾아뵐게요. 네, 좋습니다. 그래요. 끊었네요. 또 빨리. 스승을 잊었다가 못 찾은 분들도 상당히 그렇죠, 많다고 하는데 그렇죠. 이번 기회에 좀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거요, 교육청 있잖아요. 네. 교육청 홈페이지 들어가면 다 나와요. 네. 그렇군요. 저도 한번 찾아봐야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여자를 위한 취업 정보를 코치해주실 김희경 컨설턴트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트손 코리아 김희경입니다. 네, 우리 김희경 컨설턴트도 스승의 날 기념으로 제일로 기억에 남는 스승님께 한마디 하시죠. 네. 저 안 그래도 엊그제 친구들이랑 얘기했었거든요. 저 고등학교 2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셨던 노윤 선생님, 아직도 캔커피 많이 좋아하시나요? 제가 야자 빠질 때마다 그렇게 선생님한테 캔커피 드렸던 거 기억하실지 모르겠네요. 야자 아무 말 없이 빼줘서 감사하고요. 덕분에 가족과 화목한 시간 많이 보냈습니다. 그래요. 보고 싶습니다. 그래요. 김희경 컨설턴트 그때부터도 이제 뭔가 바치는 이런 뭐라고 할까요? 그런 쪽에 좀 그럼요. 뭐 있으시네요. 그럼 제 스승의 날 저희 반 친구들이 담임선생님한테 그 캔커피 한 박스 선물로 드렸었거든요. 가장 좋아하셨겠어요. 네, 엄청 좋아하셨어요. 좋습니다. 자, 이분은 어떨지 궁금합니다. 커리어 엔젤 이태진 강사 자리해 보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태진입니다. 네, 이태진 컨설턴트도 한마디 하시죠. 제일 기억에 남는 선생님께. 학교 스승님보다는 그 인생에 그 일을 하면서 만나게 된 인생 스승 멘토님께 네네네. 우리 김종희 팀장님 친근하게 그러나 만만하지 않게라는 그 슬로건을 이렇게 배우게 된 계기가 되었는데요. 자주 연락 못 드려서 죄송한데 어제 그 스토리 사진 올리는 스토리 있잖아요. 네. 거기에 잘 살아있니 이렇게 사진 밑에 이렇게 남겨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스승의 은혜 노래 있잖아요. 그 개사에서 이렇게 조금 했는데요. 한번 대전에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그래요. 세 분 다 스승님에 대한 그런 존경심이 애틋한 그런 제자가 아닌가 싶어요. 두 분 없으세요? 서진 씨도 저도 중학교 네. 3학년 선생님, 한번 김영 인사하시죠. 선생님 너무 보고 싶습니다. 네. 제가 그때 그 진학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요. 선생님 너무 잊지 못할 조언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꼭 한번 찾아가야 되는데 어디 계신지 몰라서 교육청 홈페이지. 찾아가야겠네요. 네. 제가 그만큼 열의가 없었다는 얘기죠. 잊고 살았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저도 한 말씀 짧게 네, 하겠습니다. 김씨도 하세요. 서울예술대학 우리 김홍종 교수님 몇 년째 지금 찾아뵙지 못했는데 이번 스승의 날을 계기로 해서 꼭 한번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큰절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평소에 스승을 찾아뵙는다는 게 사실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맞아요. 이런 날이라도 좀 선생님 생각하고 한번 찾아가는 그런 용기가 필요할 것 같아요. 어쨌든 오프닝은 월경으로 시작했지만 네. 끝은 이제 훈훈하네요. 스승의 날로 마무리하니까 잘 굉장히 마무리한 것 같네요. 훈훈해집니다. 네. 좋습니다.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제에 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성 관련 취업 이슈를 준비해 오셨는데요. 오늘은 어떤 내용인가요? 네, 그 해마다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어떤 기업에 가고 싶은지 선호 기업에 대해서 조사 결과가 나오는데요. 네. 항상 여대생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기업이 있습니다. 공기업 어떤 기업일까요? 공기업 일단 은행. KTNG죠. KTNG. 공기업하면 모든 분들 KTNG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주택공사 네. 그리고 또 한전 네. 이런 쪽으로 철도청? 뭐가 있을까요? 공기업 같은 경우는 조직 문화가 조금 수직적이고 그렇다 보니까 경직되어 있다 보니까 여대생들한테 그렇게 인기가 많은 기업은 아닙니다. 그래요? 네, 제가 힌트를 좀 드렸는데 외국계 기업이거든요. 네, 여대생들이 항상 가고 싶어하는 기업 1순위로 외국계 기업을 뽑습니다. 네, 그 특히 2012년부터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센터에서 시작한 리셋 글로벌 멘토링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이공계 여성들의 글로벌 기업 의 연구개발 노하우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네. 롤모델을 세우고 그리고 자신을 다듬어서 글로벌 여성으로 성장할 수 있는 무대를 만들어주는 건데요. 네네. 글로벌 멘토링 사업은 6개월간 진행을 하고 멘토와 멘티는 6개월간 최소 오프라인에서 3회 이상 만나고요. 현장에서 직접 일하는 모습이나 아니면 실무 노하우를 전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외국계 기업은 직접 본인이 발로 뛰지 않으면 정보를 알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맞아요. 많이 오픈되어 있지 않죠?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대생들의 호기심을 더욱더 자극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오늘은 여대생들과 함께하는 외국계 기업 취업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외국계 기업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딱딱한 기업 문화는 아닐 것 같다는 그렇죠. 생각이 맞아요. 드는데. 왠지 그 회사의 CEO 대표나 뭐 그렇죠. 위에 상관하고 이제 뭔가 어깨 수평적인 동무하면서 관계. 네. 지나가면서 안 먹어가요?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왠지 주가가 그런 많이 느낌이죠. 떨어졌더라고요. 그러면서 근데 얘기하는 우리가 있을 것 실질적으로 모르고 또 좋아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이런 그렇죠. 실질적인 멘토링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니까 너무나 좋은 것 같아요. 네. 보면 그 외국계 기업 하시니까 그냥 제일 처음에 구글 생각나거든요. 왜 일하기 좋은 회사로도 많이 나오고 안 해보니까 뭐 복지시설, 놀이시설 엄청 잘 돼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얼마 전에 그 구글 그 사옥이라고 하나요? 네. 그 안에 사진이 인터넷에 올라온 적이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보니까 놀이동산 같기도 하고. 다니고 싶은 부럽더라고요. 회사더라고요. 항상 여대생뿐만 아니라 대학생들이 다니고 싶은 회사 1위가 구글로 올라오기도 하죠. 네. 옷 입고 다니는 거 보니까 잠옷 입고 다닐 수도 있고요. 거기는 뭐 이제 음료수나 이런 것도 네. 그냥 가서 마음껏 그냥 먹고. 일하기 편하게 모든 상황을 만들어주는 회사가 그렇죠. 구글이라고 할 수 예. 있겠죠.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외국계 기업 전 구글밖에 모르는데 많이 있나요? 네, 지금 방금 말씀하신 구글뿐만 아니라 시티은행이나 IBM, 로레알 코리아 같이 많이 들어보신 회사가 외국계 기업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억소리 나는 연봉을 받는 엘리트 집단이라고 하는 골드만삭스나 모건 스탠리 같은 외국계 금융회사부터 네. 생활용품 회사로 인지도가 높고 그 직원을 많이 채용하는 편인 P&G나 유니레버 P&G, 유니레버. 아. 외국계 기업에 속합니다. 그래서 월경 얘기를 했군요. 이거 아, 이제 그런가요? 여성용품 만드는 회사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군요. 네. 자, 외국계 기업이 통상적으로 세 가지 형태로 분류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이 세 가지 형태가 뭘까요? 네, 친구들이 이제 외국계 기업 하면 그냥 하나 외국에서 들어온 회사라고만 그렇죠, 생각을 그렇죠. 하는데요. 보통 세 가지 형태로 나뉘게 됩니다. 먼저 현지 법인 형태인데요. 다국적 회사들이 법인 형태로 국내에 진출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많이 알고 있는 모토로라나 IBM, P&G 같은 기업이 이렇게 법인 형태로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회사이고요. 두 네. 번째는 합작사 형태입니다. 그 외국 기업의 일반적인 그 진출 형태로서 선진 기술과 자본의 제휴로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된 건데요. 네. 해표 유니레버나 유한킴벌리, 한국 얀센이나 피자헛 등이 이렇게 그 합작사 형태라고 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지점 형태입니다. 네. 그 시티은행이나 재팬 에어라인처럼 금융권이나 항공사가 이렇게 지점 형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지점 형태는 외국 기업들과 같이 본국 직원들하고 처우나 복리 후생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장점이 있지만 한국 시장이 좋지 않으면 바로 철수할 수 있다는 맞아요. 그런 좋을지. 위험도 맞아요.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합작사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다른 형태의 외국계 기업보다는 안정적인 반면에 네. 조직 문화 자체가 우리나라랑 거의 비슷하게 이루어져 있다는 게 합작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면 네. 이 세 가지 형태를 봤을 때 제일로 안정적이고 제일로 문화가 좀 외국계 회사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 건 현지 법인이 들어온 법인 경우, 형태가 법인 형태가 약간 제일로. 우리나라의 그 안정적인 안정적으로. 것과 재무 구조와 함께 외국 조직 문화를 같이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요. 그러니까 외국계 기업이라고 해서 다 다 같은 좋은 건 외국계 아니죠. 기업이 그렇죠. 아니었어요. 그 중에서도 각각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좀 잘 알고 공략을 해야 될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맞습니다. 드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외국계 기업의 어떤 그런 수평적인 분위기 말고도 여대생들이 외국계 기업을 좋아하는 이유들이 많을 그래요. 것 같아요. 네, 우리 오프닝 때 얘기했었던 그 생리휴가 같은 거, 오프닝 생리휴가나 많이 그쵸, 나오네요. 많이 네. 쓰이네요. 출산휴가나 육아휴가 같은 거 사실 여성들이 그 신청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우리나라 조직 문화에서는 근데 외국계 기업 같은 경우는 그런 거에 자유로운 신청이라던가 아니면 아까 서진 씨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평등한 조직 구조 네. 같은 거 그리고 훌륭한 사원 복지 같은 부분이 여대생들한테 메리트가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남녀 구분 없이 본인의 능력에 따라서 얼마든지 임원으로도 성장할 수 있다는 것도 여성들한테 메리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여자 친구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외국에서 일하는 기회를 갖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외국계 기업에서 일하다 보면 아무래도 외국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다 보니까 외국계 기업을 좀 선호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우리 여대생들이 제일로 선호하는 외국계 기업, 네. 외국계 기업에 취업을 할 수 있는 전략 이런 것도 분명히 있지 않을까 것 싶어요. 같아요. 네, 저희가 계속 말하지만 외국계 기업은 정보가 많지 않다는 말을 항상 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적극적으로 정보를 수집하라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외국계 기업은 대부분 결혼이 생겨야 채용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때문에 당연히 전임자를 대체해서 바로 실무에 투입할 수 있는 사람을 원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경력직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 필요한 경우 외국계 기업 같은 경우는 기존에 확보해 놓은 인력 풀에서 그 사원들을 뽑는 경우들이 많이 네네네. 있어요. 그래서 미리 본인의 입사 지원서를
기업에 넣어놓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채용 공고가 뜬 상태에서 입사 지원서를 넣는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채용 공고가 아예 뜨지 않는 않는 경우들도 경우도 있고. 있을 수 있으니까요. 미리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외국계 기업이 있다면 본인의 레주메를 미리 보내놓는 게 한 가지 방법일 수 이게 있죠. 배우랑 비슷하네요. 네. 뭐 배우들도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미리 프로필을 다 집어넣어놓고 이제 거기서 다음 작품 할 때 연락이 오게끔 하려고 하는 건데 비슷합니다. 외국 저는요, 기업도. 채용 공고가 안 났는데 이 메일을 보내놓으면 과연 이 사람들이 내 메일을 주의 깊게 볼까라는 생각을 그렇죠. 많이 그럴 수도 했었는데 있죠. 외국계 기업은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네, 외국계 기업 예.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이제 그 인력 풀을 모집해 놓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미리 보내놓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학생들 같은 경우는 오픈잡이라고 해서 채용 포탈이나 기업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채용 공고만 보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근데 외국계 기업은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채용 공고를 보지 못하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런 경우 외국계 기업은 학교 취업처를 활용하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계 기업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좀 발빠르게 학교 네. 취업처 선생님하고 친해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고요. 또 주한 유럽 상공회의소나 한국 외국기업협회, 주한 미국 상공회의소 같은 데 채용 공고가 자주 올라오기도 하니까 네. 수시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포춘지처럼 외국계 기업은 신문에 채용 공고를 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포춘지 같은 것을 좀 미리 구독해 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좀 정리를 하면 포춘지를 구독을 해놓는 것도 방법이고 네. 지금 말씀해 주신 세 군데의 사이트 그렇죠. 거기도 수시로 방문을 해보고 네. 그리고 교수님하고도 또 친해지고 이런 정도 방법으로 굉장히 적극적이어야 될 것 같다는 좋습니다. 생각이 네. 드네요. 일단. 예전에 이렇게 포춘지나 이렇게 그냥 살펴보면 전부 다 9인 구직도 다 영어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런 실력을 구한 애들만 이거 9인 구직을 살필 수 있겠구나. 그 이런 신문을 생각이- 읽을 수 있는 수준이 돼야지만 사람들만, 예. 되는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했다 이거죠. 말씀드리면 한국 포춘지도 있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한국어로 되어 있는 것도 있으니까. 정식 잘못 보셨네요. 네. 그럼 거긴 보면 영어 필수 막 이렇게 써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근데 보면 아까 전에 TU가 있어요. 이렇게 후생이 좋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나갈 수 있는 사람만 생겨야 그래요, 그 자리에 또 사람을 취업을 시키게 되는데 일단 실무에 바로 투입이 돼야 되니까 여기에 또 요걸 또 노리고 하려면 또 취업 전략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은 신입사원으로 외국계 기업을 들어간다는 건 좀 힘들 것 같고. 맞아요. 그러니까 이직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사실 외국계 기업을 좀 노려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어떤가요? 맞습니다. 요즘 이제 그 이직이나 전직을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 외국계 기업을 노리시는 분들도 많지만요. 인턴이나 아르바이트생으로 들어가서 신입으로 들어가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좀 여대생들 같은 경우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외국계 기업의 인턴이나 아르바이트도 가능성을 열어놓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아까 정미 씨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무에 바로 투입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놓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나라 기업 같은 경우에는 아주 교육을 처음부터 시키잖아요. 그래서 2, 3년간 키울 수 있는 사람을 뽑아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보는 스펙이나 기타 다른 요건들은 그런 가능성을 본다면 외국계 기업 같은 경우는 능력을 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계 기업 같은 경우는 조직 규모가 작다 보니까 바로 실무에 투입될 수 있는 사람을 뽑게 되거든요. 아무래도 본인의 실무 능력을 어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 않을까 싶고요. 신입으로 지원을 한다 할지라도 그 실무자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에 투입이 된다고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게 좋아서요. 두 번째 전략으로 실무 능력을 강조해라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외국계 기업 중에 아까 신입 많이 안 뽑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럴 때는 인턴십을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로레알 코리아나 P&G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인턴으로 가서 얼굴을 익혀놓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인턴에서 정규직을 뽑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나라도 요즘 인턴으로 많이 바뀌고 있는 추세잖아요. 외국계 기업은 전부터 그런 채용 프로세스를 활용했거든요. 그래서 인턴십을 활용하고 있는 기업들을 공략하는 것도 신입으로 외국계 기업에 진출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경력이 적다면 학교에서 했던 전공 프로젝트나 공모전을 통해서 했던 팀 프로젝트 같은 거 그런 것을 포트폴리오로 만들어서 직접 방문하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메일로 보내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죠. 그래요. 근데요, 인턴을 들어가려고 해도 TU가 있어야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인턴 같은 경우는 거의 공개 채용으로 진행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우리나라 기업처럼 채용 포털 같은 데 올리지는 않고요. 각 기업의 홈페이지에 올리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관심 있는 기업들이 있다면 즐겨찾기 해놓고 매일매일 자주 들어가 보는 게 좋죠. 외국계 기업은 한마디로 계속 전투적으로 그러니까요. 정비 있는 사람이 어필해야 되겠네요. 들어갈 수 그죠? 있을 네. 때까지 내가 그 기업을 계속 노리는 거죠. 근데 제 주변에 보니까 외국계 기업에 들어가신 분을 보니까 주변에서 이렇게 추천을 그래요. 통해서 아니, 제 친구도- 소개를 통해서 들어간 경우도 있던데. 제 친구도 외국계 기업에 네. 지금 다니고 있는데 그 친구도 추천을 통해서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흔히 말하는 인맥이잖아요.
인증이잖아요. 인적 네트워크 이런 것도 좀 중요한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전달해드리고 싶은 외국계 기업 취업 전략이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라입니다. 그 외국계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 결혼이 생기는 경우에 첫 번째로 쓰는 게 사내 추천 제도예요. 그래서 직원들에게 이런 팀에 이런 TO가 났으니 추천해달라를 먼저 쓰거든요. 그래서 외국계 기업에 다니는 분들이 있으면 내가 지금 뭐 이직을 하고 싶다, 아니면 외국계 기업에 취업을 하고 싶다는 걸 좀 적극적으로 알려놓으시면 그런 사내 직원 추천 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소수로 채용이 진행되다 보니까 그 헤드헌팅 업체를 활용하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근데 서치펌 같은 경우에 등록을 해놓는, 요즘은 신입 사원들도 그 서치펌에 등록해놓는 경우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서치펌에도 등록을 해놓고 내가 외국계 기업에 가고 싶다는 걸 교수님이나 선후배들 그리고 주변에 계신 소문을 내라 분들한테 이거죠, 소문을 입소문을. 좀 많이 내셔서 인적 네트워킹을 좀 단단하게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입소문을 내는 것만큼 좋은 방법이 없어요. 사실 그래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다라고 소문을 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이태진 강사 같은 경우는 지금 외국계 기업에 대한 선호도가 어떠세요? 본인이 만약에. 저는 지금 만족합니다. 네, 이거 상담하고 회사에서 이건 모니터 항상 하신다고 프로테스트인데요.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외국계 기업을 원하는 많은 우리 수많은 여성 그리고 우리 여대생들에게 끝으로 한마디 해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제가 그 여성 지원자들에게 항상 말하는 게 커뮤니케이션 능력인 것 같아요. 그 여성들이 좀 약한 부분이 조직 내 커뮤니케이션 능력이거든요. 외국계 기업 같은 경우는 조직 내 커뮤니케이션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냥 이렇게 일반적으로 대화하고 상사 간의 관계를 만드는 게 아니라 현지 문화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내가 가고 싶은 게 일본계 기업인지 미국계 기업인지 뭐 독일계 기업인지에 따라서 현지 문화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현지 문화를 먼저 이해하고 좀 그런 현지 문화를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게 우선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와 다른 사람의 다름을 인정하는 거, 그런 걸 먼저 인정하고 좀 이렇게 포용적인 글로벌 마인드를 갖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많은 분들이 외국계 기업을 선호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부정은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좀 외국계 기업처럼 많은 그런 복지나 복류생이나 이런 것이 조금 더 좋아진다면 아마 선호도 1위가 우리나라 기업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 해봅니다. 맞아요. 이렇게 들어가기 어려운 외국계 기업도 지금 소개해 주신 전략대로만 잘 공략한다면 충분히 누구나 가능할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태진 컨설턴트가 준비해 오신 내용 들어볼게요. 네, 지난 9일 여성가족부는요, 세일센터를 방문해서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 그러니까 경력 단절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온라인 취업 역량 진단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그 취업 역량 진단 서비스 하니까 이제 컴퓨터로 이용하는 걸로 이해하실 건데요. 그 본인이 그 경력 단절 동안 그 전에 했던 것과 하고 싶은 직업과 직종을 이렇게 선택을 해서요, 그 구직하기에 앞서 그 사전에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기 진단을, 자가 진단을 해보는 뭐 이런 거, 자기가 이제 구직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이런 걸 알아보는 건가요? 학력, 뭐 자격증, 전에 어떤 일을 했는지, 앞으로 뭐 비정규를 원하는지, 정규직을 원하는지, 각가지 달라서 희망, 구직 그 분야에 달라서 셀렉을 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럼 나에게 적합한 직종이나 어떤 직업군이 선택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신기한데요? 이름도 어렵네요. 온라인 직업 역량, 이 온라인 취업 역량 서비스, 진단 서비스. 이 서비스 받으면 뭐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게 뭐가 있어요? 우선은 어디 뭐 센터라든지 방문을 하면 뭐를 작성하게끔 돼 있고 막 하잖아요. 그 집에서 가입을 하신 다음에 간단하게 하면은 그 구직처와 본인하고 그 갭을 조금 줄여서 진단해서 여기는 이렇게 이 정도로 원하는데 본인은 어떤 위치입니다라고 이렇게 계량화된 측정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회사에서 원하는 수준 미달이면 좀 더 분발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교육도 지원을 해주고요. 근데 이태진 강사가 직접 가서 가입을 하셔서 좀 체험을 해보셨다고 들었네요. 이걸 이렇게 서치하면서 제가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직업, 그런가요? 진단 직업 이렇게 결과 보기 해서요. 그 취업 기본 진단이라든지 직업 의식 전단이라든지. 어떠세요? 말씀해 주시기 전에 본인의 회사에 적합하시나요? 아니면 모자르시나요? 최고 레벨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거짓말로 기재하면 얘가 모르는 거죠. 그렇죠, 모르죠. 그래서 이따 유의사항도 말씀드릴 텐데요. 우선은 그 센터 사이트를 알려드릴 텐데요. 우선 그 여성능력개발센터 경기도에 있는 거를 좀 본부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dream.go.kr 여기에 가입을 하셔서 제공을 받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순차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가입을 하셔서 뭐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 이렇게 직접 하시는 게 더 직접 좋을 한번 것 해보시면 같습니다. 도움이 될 거다. 네, 네. 그래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맞춤형 어떤 컨설팅, 잡 컨설팅을 집에서 받아볼 수 있는 거잖아요. 컴퓨터를 통해서. 너무나 편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직접 해보셨을 때 어떤 점이 가장 좋던가요? 우선 취지에 맞게 취업 역량 진단, 내가 어느 정도의 수준이 있는지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 워크넷이나 뭐 다양한 그 사이트가 있는데 뭐 가입을 하고 어떤 단계를 거쳐서 막 해야 되는데 요거는 맞아. 본인이 취업하는 희망 분야 선택을 해서 그 문항들이 그거에 맞춰서 달라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취업 역량에 대한 결과 보고서를 본인이 원하는 그 결과를 구분을 해놓은 게 아주 잘 되어 있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사실은 나는 이런 일을 하고 싶은데 내가 생각했을 땐 적합한데 그게 또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맞아요. 경우도 있어요. 맞아요. 스스로에 대해서. 그렇죠. 그런 분들에게 참 많이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만약에 내가 여기서 지금 우리 김희경 컨설턴트가 예. 말씀하신 대로 외국계 기업을 선호를 한다라고 올리면 거기 적합한지 부적합한지 그게 나온다라는 네네. 거죠. 평균값과 그다음에 본인, 그다음에 그 갭도 나와요. 그 점수 갭도. 네네. 그렇군요. 이 사이트에서는 요거 뭐 진단만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 외에 좀 유용한 정보 같은 건 없어요? 그래요. 네, 우리 주말엘라 여러분들이 이렇게 관심 있어하는 창업, 그다음에 뭐 각종 직업에 대한 교육이 그러니까 자기 주도형 학습을 할 수 있게끔 네. 사이버 강의가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카테고리별로 뭐 사이버 강의가 됐는데 IT나 뭐 웹 프로그래밍, 뭐 OA 자격 대비, 여성 취업 분야는 뭐 취업 실무, 사회복지, 교육, 외국어 굉장히 다양하게 사이버 강의가 이렇게 있는데 맨 처음에는 다 들을 수 있는 줄 알았어요. 네. 근데 이 취업 역량 그 진단 서비스를 하면은 점수가 포인트가 적립이 되거든요. 그리고 매일 들어가서 로그인을 하면 그 10점씩 또 이렇게 돼요. 그러면 한 달에 한 3개, 그다음에 더 점수가 높아지면 한 개씩 더 수업을 들을 수 있는 무료로? 네네, 무료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것도 그거네요. 열정이 있으신 그렇죠. 분들이 계속 매일매일 들어가서. 손품 하면은, 팔아서. 손품 팔면 좋은데요? 강의를 또 무료로 들을 수 있고 교육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네네. 정말 이것도 알짜 정보가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나의 취업 역량을 진단한 후에 이제 뭐 갭도 나오고 내가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진단이 될 거 아니에요. 네네네. 거기서 이제 맞추면 강의까지 내가 들을 수 있다고 하니까 그렇죠. 참 그래서 원스톱 서비스네. 논스톱. 그러면 이태진 컨설턴트는 그거 했을 때 어떤 강의나 뭐 이런 거를 좀 들을 수 있는 뭐 그런 게 자격 조건이 좀 나왔나요? 우선 그런 것도 나오는데 최고 레벨이 나왔기 때문에 추천이 없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거기서 들을 게 없다. 네, 하산하라. 그래서 그 우선은 제가 듣고 싶은 강의를 우선은 혹시 거기다가 해놨어요. 취업란에다가 뭐 어디 회사에 취업을 하고 싶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가사 활동을 하고 싶다고 집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을 어. 넣고 한번 검사를 해봤습니다. 좋습니다.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그래, 드네요. 진짜 분명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설명 들어도 좋지만 직접 경험해보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예. 자, 그렇다면은 이 취업 역량 진단을 할 때 어떤 유의사항도 분명히 있지 않을까 싶어요. 어떤 제가, 걸 좀 예, 예. 주의를 하면서 해봐야 될까요? 직접 해보니까요. 그 진단하는 데 있어 중요한 것은 냉철하게 객관적 판단 하에 체크를 하는 게 가장 좋아요. 예를 들어 뭐 MBTI나 이런 다양한 그 검사 있잖아요. 그건 내가 선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고 타인이 인정한 그 객관적 판단 하에 해야지 뭐 저는 지금 하고 있는 거를 했기 때문에 레벨이 이렇게 최고로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뭐 OA 능력이라든지 아니면 커뮤니케이션 스킬이라든지 이런 거는 본인이 다 매우 좋다 하면은 네, 정확한 진단이 나오기 힘드니까 그렇군요. 객관적 판단 하에 이렇게 네. 차례대로 검사를 하시면 도움이 되는 그런 진단 검사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럼 뭐 끝으로 우리가 이제 오늘 스승의 날이지 않습니까? 또 네. 이 우리 두 분이 또 우리 여성 취업에 지금 최일선에서 파이팅을 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럼요. 그렇죠? 네. 지금 취업을 원하시는 많은 여성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한 말씀씩 들어볼까요? 우리 뭐 이태진 컨설턴트부터. 저는 우선 지금 대학교에서 상담을 하고 있는데요. 여학생들이 그 지금 남학생들보다 굉장히 그 취업열이 굉장히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구체적으로 생각한 거를 실행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네. 본인이 뭐 실행해야 되는 거를 알매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 뭐 한 나중에 2학기 때 할게요 이렇게 밀어놓는데요. 조금씩 뭐 갑자기 하려고 하면 이렇게 안 되잖아요. 그럼요. 시간도 그래서 부족하고요. 조금씩 예전에 안 했던 거 15분, 30분 이렇게 차례대로 자료도 수집하고 적극적으로 뭐 사이트라든지 뭐 다른 뭐 사이트 보는 것보다 더 유용한 정보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 사이트도 한번 유용하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김인경 네. 컨설턴트 한 말씀 해주시죠. 그 여대생뿐만 아니라 제가 어제 그 중장년층 분들을 만났었는데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가 여잔데 취업할 수 있을까요? 나이 많은데 취업할 수 있을까요? 였습니다. 네. 여자이기 때문에 취업 못하는 건
거 아니고요. 나이가 많기 때문에 취업 못하는 거 아닙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시고 이런 정보들에 좀 귀 기울이시면 여자이기 때문에 가는 강점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런 강점으로 분명히 더 좋은 곳에 취업하실 수 있으니까요. 좀 자신감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우리 여성분들 스스로 자체가 그런 맞습니다. 자신감을 좀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여성 관련 취업 이슈들 들어봤습니다. 도움 말씀 주신 세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